안녕하세요.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. 오늘 대신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해드릴 도서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 박완서 작가님의 나목이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. 이 책은 박완서 아카이브 컬렉션이라고 해서 표지를 새롭게 해가지고 세계사 출판사에서 2024년 5월에 재출간된 책이고요. 이 책은 표지가 예뻐서 다시 재구매하게 되었고요. 이 책은 이제 늘 박완서 작가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책이고, 그래서 뭐 예전에도 읽었지만 이번에 이제 아카이브 컬렉션을 구매하면서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취향 고백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던 띠지로 책갈피 만들기를 이용해서 책갈피를 만들었는데, 이미 이 책에는 띠지가 되어 있어서 이제 소장용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.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막 아주 좋아하는 작가라든지 막 이렇게 어떤 한 작가에 깊이 있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읽는 장르들도 비교적 다양하게, 그러니까 음악도 막귀가 있듯이 책도 막 눈이 있는 것 같아요. 영화도 마찬가지고 저는 약간 막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박완서 작가님이야 워낙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필수 필독 도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소설보다 에세이에서 그 작가님 특유가 가지신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다정함이 느껴지는 그런 어투 필체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서, 그래서 저는 박완서 작가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제가 페이지마다 너무 귀한 문장들을 모으느라고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읽어내게 된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최근의 사태에서도 사실 너무 큰 불안감을 느끼고 그 막연하게 그냥 뭐 전쟁 영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거나, 또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런 또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도 항상 있고, 또 우리는 잘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피부로 못 느끼지만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책을 읽으면서 가끔 이 경화라고 하는 주인공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, 아니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라는 식으로 일차원적으로 생각이 들다가도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한테, 그리고 거의 이제 19 갓스물 그런 청춘들에게 그 시대의 평화를 꿈꾼다라고 하는 건 정말 꿈같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살아있고 청춘이고 무언가의 열망이나 갈망을 보이고 싶은데 그럴 기회도 없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, 또 시대상으로 여자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 뭔가 몸가짐이 바르지 않은,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들이 지금으로선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, 뭐 아이고 왜 저래 이런 느낌이 글 읽다 보면 아이고 왜 저래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몰입이 될 때도 있는데, 그 마음이 또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. 책에서는 전쟁이 주는 그 처참함을 숨겨서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을 찔러대는 것 같습니다. 그 외면하고, 전쟁이란 단어는 사실 굉장히 낯설지만 사실 낯설면 안 되는데 저희는 근데 되게 낯설고, 그 살면서 그 경험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건 참 행운인 것 같아요. 제가
제가 안전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알량함이 아닐까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. 그 책 속의 주인공인 경아는 아유 참 어리석지 싶다가도 그녀가 이제 갓스물의 청춘임을 떠올리면은 저 달뜬 마음, 이 잿빛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느껴져서 애잔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책에서 내내 경아는 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만 그리고 사랑하고 또 허가 되어서 유품처럼 변해가는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애정을 갈구하거든요. 당연한 듯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게 닿지 않았던 아이는 사실 속에서 점점 병들어 간다는 걸 경아를 보면서 느끼곤 합니다. 그래도 이 책 속에서 책을 읽다 보면 소설에서 속도감이 굉장히 느껴지거든요.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경아가 종로 막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달려가는 그런 것들에서 또 여전히 그녀의 나이에 맞는 사랑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트라우마 같은 경험들도 짠하고 으이그 싶고 그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 같고 그걸 읽는 독자가 느껴지도록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좀 보면 이제 태수가 좀 약간 좀 뺀질뺀질거려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분이 제일 가엾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어떻게 보면 정말 찐사랑이긴 한데 찐사랑인데 당사자는 그 찐사랑을 받는 경아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잘못하면 정말 그냥 질척대는 것처럼 보이는 뭐 나중에는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해피엔딩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하여튼 이 소설 나목이라는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그 작가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글이 써졌다고 하는데 사실 자전적 소설은 작가 위엔 어디에 본인의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이래저래 뭐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하고 뭐 그 화가인 모티브를 다른 누구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당연히 늘 타인의 불안감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디가 저 사람의 실제일까 뭐 이런 것들 보는 걸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소설 안에서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소설은 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세대 차이는 지금이랑 50년 훌쩍 넘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낯설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. 소설은 다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서 모든 그 작가의 마음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너무 두려워서 꺼내놓지 않은 뒷이야기 그거를 저는 읽을 때는 당연히 몰랐고 뒤에 이제 붙어있는 사설에서 읽게 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읽으면서 제가 왜 저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각자 나온 주 조연들에게 약간 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. 이것 역시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전쟁이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책 속의 문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이 책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책이기 때문에 단어라던가 어휘 표현이 저도 좀 꽤 어려워서 사전을 찾아보거나
그렇게 해야 되는 단어들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을 할 때 작가 특유의 너무 고운 문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그렇기에 더 절절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특히 저는 그 질투심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한 문장이 약간 기억에 남았는데,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, 그녀의 희고 긴 목은 남의 미움 같은 건 도저히 감당할 것 같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,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, 짝사랑은 아니죠. 어쨌든 그 부인을 보고 그 부인이 자기가 번쩍했을, 자기가 사랑할 정도로 멋진 좋은 여성이라서 그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, 그 부분을 이런 문장으로 곱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 여성 작가라고 불릴 만하다라고 제가 뭔데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뭐 남의 불행을 고명으로 해야 더욱더 고소하고 만난 자기의 행복, 이런 부분 같죠. 우리가 막 항상 느끼잖아요.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느낄 때 죄책감도 있지만 그 행복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어떤 기분으로, 당연히 알 테니까 어떤 기분으로 볼까,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제가 그냥 뭐 봤던, 뽑아냈던 몇 가지 문장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다른 읽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탁 꽂히는 문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대단한 시대에 대단한 경험을 한 작가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요 박완서 아카이브 에디션은 표지가 예쁩니다. 그래서 좀 봄 느낌이 무신 나는 지금 읽어보면 좋을 책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 대신 읽어드립니다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저음이라서 만년 필러팅이나 이걸 할 때 너무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항상 톤을 업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쉽게 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편하게 하고 있는데, 목소리가 막 아주 좋은, 제가 아나운서는 아니니까, 네. 그러니까 그냥 잘 잠자기 전에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일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이렇게 외진곡까지 들어주시러, 봐주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문장필사에 사용한 만년필과 잉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요 만년필은 플래티넘 센츄리 3776 슈농소 화이트 F닙이고요. 이전에 제가 만년필러팅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, 얘는 최근에 구매한 F닙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릴 거고, 이거는 플래티넘사 제품이고, 또 필사용으로 F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잉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잉크 중에 하나인데, 이로시주쿠 송로라고 하는 잉크고요. 청록빛의 가독성이 아주 좋은, 흐름도 콸콸인 그런 잉크이고, 책이랑 잘 어울려서 맞춰봤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이번 필사를 했고, 노트는 제가 늘 필사할 때 사용하는 노트인데, 그립다 랜덤박스에서 랜덤박스로 구매를 했을 때 들어왔던 노트예요. 노트인데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마 뭐 제조국은 중국인 것 같고, 스프링 타입이라서 왼쪽은 과감하게,
쓰지 않고 있습니다. 좀 플렉스 한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필사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박안서 작가님의 나목을 소개해 드렸고,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게 감상은 책이나 영화는 좀 각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데, 각자의 이제 취향을 존중하면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제가 또 새로운 눈으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